안녕하세요. 호스트 K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죽여 기다리는 바로 그 이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IPO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 공개가 될지도 모르는 이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옆에는 호스트 제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와, K님. 아니, 시작부터 숫자가 2천조 원이요? 이건 정말 감도 안 잡히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게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설 수도 있다니. 세계의 IPO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먼저 스페이스X IPO가 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열광하는지,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직접 살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관련 주식은 뭔지, 또 투자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우주와 AI의 만남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설마 상장하겠어? 했던 바로 그 스페이스X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2026년 안에 상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시장에서는 아마 2026년 6월쯤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K님,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우주 관련 기업이 스페이스X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스페이스X IPO에만 전 세계가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로켓 쏘는 회사, 그 이상인 거겠죠? 제이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IPO 계획이 공식화된 것도 물론 엄청난 뉴스지만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건 바로 최근에 발표된 xAI와의 합병 소식입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가 스페이스X랑 합쳐지면서 이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스페이스X의 진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재사용 로켓,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확장했고요. 그런데 이제 xAI와 합치면서 우주 AI라는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장 엔진을 달게 된 겁니다. 그냥 로켓 회사가 AI를 좀 쓰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에서 모은 데이터를 지상의 AI가 분석하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정말 다르네요. 그럼 진짜 당장이라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을 안 했다는 거. 그럼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맞아요. 제이님 말씀처럼 이게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주식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 건데? 다행히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프록시 투자라는 겁니다. 프록시, 우리말로 하면 대리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살 순 없으니까 그 대신에 스페이스X와 관련된 다른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인 거죠. 예를 들면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회사나 사업 파트너 같은 곳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프록시 투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네요. 대체 어떤 기업들이 그 프록시 주식으로 꼽히는지 미국 시장과 우리 한국 시장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부터 볼게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뭐니 해도 테슬라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한테 스페이스X 공모주를 먼저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주 우대 정책 같은 거군요. 그런데 경쟁사인 로켓랩은 왜 관련주로 꼽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스페이스X라는 거물이 상장하면 우주 산업 전체의 가치가 재평가될 거잖아요. 그때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로켓랩도 덩달아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은 초기에 투자해서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요. DXYG라는 펀드는 아예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 지분을 담고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볼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만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죠? 그럼요.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X에 직접 지분을 투자해서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고요. 하나시스템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대표 주자니까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로 엮일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급망인데요. HVM처럼 첨단 소재를 공급하거나 인텔리안테크처럼 스타링크 기성 안테나를 만들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기업들이 얽혀 있네요.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이 관련 주식들을 사야 할 것만 같은데요? 네, 제이님 말씀처럼 마음이 막 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프록시 투자는 어디까지나 간접 투자라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또 스페이스X가 잘 된다고 해서 관련 부품사에 무조건 이익이 돌아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는요, 아직은 기대감에 가깝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중 일부는 실제 사업 연관성보다는 그냥 테마로 묶여서 주가가 갑자기 오르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이 회사가 정말로 스페이스X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 이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정말 위험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단순히 개별 주식 이야기를 넘어서 이 스페이스X IPO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주와 AI의 만남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기업의 가치가 2천조 원이 된다, 이게 아닐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주 기반 데이터와 AI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산업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위에서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지상에 있는 초거대 AI가 분석하고 활용하는 시대, 스페이스X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와,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로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기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스페이스X IPO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 정보를 넘어 미래 산업의 거대한 물결을 함께 엿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주와 AI의 결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서막게 될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스트 K,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